지금 이 순간 동남아시아 국경에서 국제 무기 도입 평가관인 제 기준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5개월 동안 바위를 3m 파고 만든 요새였습니다. 중국이 지원한 무기 난공불락이라는 평가. 솔직히 말해 한국 무기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봤죠. 그런데 단 9일 만에 끝났습니다. 태국 전투기는 국경을 넘지도 않았는데 72km 떨어진 후방이 먼저 불바다가 됐습니다. 전투기 손실 0대. 조종사 피해 0명. 그 순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전술의 차이가 아니라 기술의 격차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이름, 대한민국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전장에서 전 세계 평가관들의 시선을 한 번에 돌려세운 결정적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난공불락이라던 요새가 무너지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런 전장의 변화와 해외 전문가들이 느낀 진짜 반응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전쟁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무엇이었는지요? 여러분의 한 줄 반응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파엘 노턴입니다. 제네바 공항 라운지에서 뉴스를 봤어요. CNN 자막이 흘러갔죠. 태국 관광산업 붕괴 위기, 캄보디아 국경 스캠 조직 급증. 화면엔 방콕 호텔 로비가 비어 있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 직원만 서 있었어요. 관광객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국제 무기 도입 평가관. 15년째 하는 일이었어요. 각국이 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를 관찰하고 성능을 평가하고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거였죠. 이번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도 그런 관찰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파리 본부였죠. 노턴, 태국 쪽 상황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48시간 내에 전면전 가능성이 높아. 현장 가서 확인해줘. 어떤 무기 체계를 봐야 합니까? 일단 전부. 태국 공군이 뭘 쓰는지, 캄보디아는 뭘 믿고 있는지. 이번 전장은 관심이 많아. 여러 나라가 주시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기내에서 자료를 정리했어요. 태국 공군 보유 무기 목록. 미국제 전투기. 유럽제 공대지 미사일. 사거리 28km. 정확도 플러스 마이너스 20m. 표준적인 구성이었죠. 캄보디아 쪽 정보는 단편적이었습니다. 중국산 방공 시스템. 대공포. 그리고 350고지라는 요새. 위성사진을 확대했어요. 바위산이었습니다. 안반층이 두꺼웠죠. 지상전이면 피해가 크겠군.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입국장이 한산했어요. 평소 같으면 단체 관광객으로 붐볐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비즈니스 여행자 몇 명만 보였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 없어요. 다들 안 와요. 무서워서요. 국경 쪽 상황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뉴스 봤어요? 관광객 납치됐어요. 스캠 조직이요. 캄보디아 쪽에서요. 이제 아무도 태국 안 와요. 호텔 체크인을 하며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5성급 호텔이었지만 투숙객이 거의 없었어요. 프런트 직원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편안한 여행 되세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봤어요. 방콕 야경이었습니다.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거리는 예전만큼 활기차 보이지 않았죠.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태국 국방부 브리핑 초대장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다음날 아침 국방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신분 확인만 3번 받았죠.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테이블엔 태국 공군 장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 장교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턴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상황을 보셨을 겁니다. 네. 관광산업 타격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차관이 말했죠. 전년 대비 62% 감소해요. 이대로면 국가 경제가 흔들립니다. 우리는 결정했어요. 48시간 내로 전면 작전을 시작합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제 역할은 무엇입니까? 관찰입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대답했어요. 노턴 씨는 국제무기평가관이죠. 이번 작전에서 사용될 무기들을 기록해 주십시오. 성능, 결과, 모든 것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 전쟁은 승패보다 어떤 무기가 살아남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차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냉정하시네요.
제 일이 그렇습니다. 스크린에 350고지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바위 요새였죠. 저는 확대 사진을 요청했어요. 안방 구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두께, 깊이, 입구 위치. 모든 걸 기록했죠. 저곳을 어떻게 공격할 계획입니까? 참모총장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아직 방법이 없었던 거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자료를 더 검토해야겠습니다. 현재 보유 무기로는 변수가 많아 보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한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공군 배지를 달고 있었죠. 노턴 씨, 저는 파나윈입니다. 무장 통합 엔지니어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파나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보실 것이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십니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30분 정도는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는 카페테리아로 갔어요. 파나가 화면을 켰습니다. 무기 재원표였죠. 하지만 제가 아는 체계가 아니었어요. 이건 뭡니까? 한국산 정밀 유도 무기입니다. 저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한국요? 파나가 화면을 밀어 보여줬어요. 한국산 정밀 유도 무기 재원표였습니다. 사거리 100km 이상. 오차 범위 13m 이내. CEP 3m급. 저는 숫자들을 훑어봤죠. 인상적이긴 합니다만 실전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파나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시험 결과는 모두 통과했습니다. 시험과 실전은 다릅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파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죠. 캄보디아가 뭔가 발표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돌아갔어요. 대형 스크린에 캄보디아 국방부 생중계가 떠 있었습니다. 수라체 장군이었죠. 국경 요새 지휘관이었어요. 그의 뒤로 350고지가 보였습니다. 태국은 우리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수라챗이 말했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였죠. 바위산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안반층이었어요. 이 요새는 5개월간 준비했습니다. 바위를 3m 깊이로 파냈어요. 폭탄으로는 안 됩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요새 내부였어요. 두꺼운 콘크리트 벙커, 탄약고, 지휘소, 모든 게 안반 속에 숨겨져 있었죠. 병사들이 대공포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제 방공 시스템이었어요. 여기엔 3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수라챗이 계속 말했죠. 식량은 6개월치, 탄약은 3개월치. 우리는 준비됐어요. 태국이 오고 싶으면 오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국 장교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차관이 주먹을 쥐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안반 3m, 지하 벙커, 방공망 완비, 표준 공대지 미사일로는 관통 불가. 참모총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걸 어떻게 뚫습니까? 한 장교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하면 피해가 클 겁니다. 350고지는 고지대예요. 올라가는 동안 대공포에 노출됩니다. 공군은요? 우리 미사일 사거리는 28km입니다. 또 다른 장교가 대답했죠. 350고지까지는 52km예요. 전투기가 사정권에 들어가려면 방공망을 통과해야 합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8km 사거리, 52km 거리, 24km 차이. 전투기가 24km를 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구간은 대공포 사정권이었죠. 조종사 손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최소 3대에서 5대는 격추될 겁니다. 회의실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차관이 물었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장거리 미사일을 도입하는 겁니다. 파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거리가 긴 무기라면 방공망 밖에서 타격할 수 있습니다. 납품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참모총장이 물었어요. 미국제는 6개월입니다. 유럽제는 4개월이고요. 너무 늦습니다. 차관이 테이블을 쳤죠. 48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48시간이에요. 저는 파나를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블릿을 다시 꺼냈죠. 한국산 정밀 유도무기 재원표였습니다. 이건 즉시 공급 가능합니다. 파나가 말했어요. 한국 측에 확인했습니다. 72시간 내 배송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전 경험은요? 한 장교가 물었죠. 없습니다. 파나가 솔직히 대답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장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한 사람이 말했죠.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실전에 투입하자는 겁니까? 시험 데이터는 있습니다. 파나가 화면을 넘겼어요. 사거리 100km 이상, CEP 3m, 명중률 95% 이상,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제가 끼어들었죠. 시험장과 전장은 변수가 다릅니다. 날씨, 대기 상태, 전자전 환경. 모든 게 영향을 미치죠. 차관이 저를 봤어요. 노턴 씨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계산을 다시 했어요. 28km 사거리로는 방공망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지상군 투입은 대참사였죠. 장거리 무기 도입은 시간이 너무 걸렸어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제가 말했죠. 현실적으로 한국산 무기가 유일한 옵션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어떤 리스크입니까? 첫째, 실전 검증 부족입니다. 둘째, 만약 실패하면 국제적 망신이에요. 셋째, 조종사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모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스크린에서는 여전히 수라체 장군이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요새는 난공불락입니다. 태국은 이길 수 없어요. 차관이 일어섰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도입합니다. 파나 씨, 즉시 주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노턴 씨. 차관이 저를 봤죠. 이 작전을 기록해 주십시오. 모든 과정을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데이터는 남겨야 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게 제 일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파나가 말했어요. 노턴 씨,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숫자는 좋습니다. 하지만 전장은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72시간 후에 알게 되겠죠. 72시간이 지났습니다. 방콕 돈무항 공군기지였어요. 활주로 옆 경납고에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죠. 한국에서 온 거였습니다. 저는 상자 하나를 가까이서 봤어요.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파나가 옆에서 설명했죠. 정밀 유도 폭탄 GBU-K 시리즈입니다. 총 48발이에요. 상자가 열렸습니다. 은혜색 폭탄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날개가 접혀 있었죠. 레이저 유도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GPS 수신기도 보였어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무게는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500kg입니다. 하지만 관통력은 1톤급과 동등해요. 저는 폭탄 표면을 살펴봤습니다. 매끄러웠어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설계였죠. 꼬리 날개 부분이 특이했습니다. 일반 폭탄보다 넓었어요. 활공거리가 긴 이유가 이거군요. 맞습니다. 파나가 고개를 끄덕였죠. 투하 고도 1000m 기준으로 100km 이상 날아갑니다. 바람이 없으면 120km도 가능해요. 경납고 반대편에서 정비사들이 전투기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F-16이었습니다. 미국제 전투기였죠. 하지만 오늘 달릴 무장은 한국산이었어요. 한 조종사가 다가왔습니다.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죠. 이름표에는 위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노턴 씨? 위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첫 출격 편대장입니다. 위라가 폭탄을 봤어요. 이게 한국산이군요. 그렇습니다. 처음 사용해 보시는 거죠? 네. 시뮬레이션은 했습니다만 실전은 처음이에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라가 잠시 생각했어요. 사거리가 걱정입니다. 정말 100km를 날아갈까요? 만약 중간에 떨어지면 우리가 더 들어가야 해요. 시험 데이터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르지 않습니까? 위라가 저를 똑바로 봤죠. 노턴 씨도 아까 회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파나가 끼어들었어요. 위라 소령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켰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공군 시험 결과예요. 50회 투하. 평균 활공거리 103km. 최대 거리 118km. 최소 거리 98km. 오차가 20km나 됩니까? 바람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98km는 나왔어요. 350고지는 52km입니다. 충분한 여유가 있죠. 위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브리핑룸으로 이동했어요. 벽에 큰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국경선이 붉은 선으로 표시돼 있었죠. 350고지는 노란 점으로 찍혀 있었어요. 작전 참모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투하 지점은 여기입니다. 붉은 점이 나타났죠. 국경에서 2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이 지점에서 투하하면 폭탄은 72km를 날아갑니다. 목표는 350고지 후방 탄약고예요. 왜 정면이 아니라 후방입니까? 한 조종사가 물었어요. 정면 공격은 효과가 없습니다. 작전 참모가 대답했죠. 안반이 3m예요. 정면 타격으로는 관통이 어렵습니다. 대신 후방 보급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탄약고, 식량 창고, 지휘소. 후방을 먼저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전면 공격이 아니라 중심 타격이었어요. 요새를 직접 부수는 게 아니라 보급을 끊는 전략이었죠. 명중률은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오차 범위 13m입니다. 파나가 대답했죠. 탄약고는 30m 곱하기 40m 크기예요. 충분히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날씨는요? 맞습니다. 기상장교가 말했어요. 바람은 초속 5m, 가시거리 20km 이상. 작전 수행에 문제 없습니다. 위라가 손을 들었어요. 만약 빗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작전 참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편대가 투입됩니다. 총 3개 편대가 대기 중이에요. 48발 전부 사용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조종사들이 장비를 챙겼어요. 헬멧, 산소 마스크, 비상 장비. 모두 익숙한 루틴이었죠. 하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저는 관제탑으로 올라갔습니다. 파나와 작전 참모도 함께였어요. 큰 창문을 통해 활주로가 보였죠. F-16 4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날개 아래 한국산 폭탄이 달려 있었어요. 첫 번째 편대 이륙 준비.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F-16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활주로 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첫 번째 편대 이륙허가. 엔진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투기가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속도가 붙었죠.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투기가 차례로 이륙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23분이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말했죠. 투하까지 17분입니다. 관제탑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레이더 화면을 봤어요. 4개의 점이 국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파나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사거리가 짧으면 그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28km 사거리로 52km를 가려면 조종사가 죽음을 각오해야 했죠. 하지만 100km 사거리라면 안전거리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이제 숫자가 증명할 차례입니다. 제가 말했죠. 첫 번째 편대 투하 지점 5km 전방.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어요. 4개의 점이 국경선 20km 수전방에 있었죠. 작전 참모가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투하까지 2분. 파나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실시간 데이터가 떴습니다. 풍속, 풍향, 기압, 온도. 모든 변수가 화면에 나타났죠. 바람이 조금 세졌습니다. 초속 7m예요. 영향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계산상으로는 2km 정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범위 아니에요. 관제탑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완벽한 작전 날씨였죠. 하지만 제 속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편대 투하 지점 도달. 관제사가 말했어요. 무전기에서 위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타겟 확인. 거리 72km. 고도 1000m. 투하 준비. 투하 허가. 작전 참모가 대답했죠. 10초가 지났습니다. 무전기가 조용했어요. 관제탑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폭탄 투하 완료. 위라의 목소리였어요. 4발 전부 분리 확인. 활공 시작. 작전 참모가 스톱워치를 다시 눌렀습니다. 명중까지 3분 20초. 저는 시계를 봤어요. 초침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파나가 노트북을 두드렸죠. GPS 신호 정상. 레이저 유도 장치 작동 중. 폭탄들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속도는요? 초속 150m입니다. 예상대로예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파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뭡니까? 한 발이 궤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파나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4개의 점 중 하나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3번 폭탄입니다. 편차가 500m. 아니 800m. 작전 참모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GPS 신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나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아니면 유도장치 오작동일 수도 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실전 변수 발생. 3번 폭탄 궤도 이탈. 명중 가능합니까? 작전 참모가 물었죠. 파나가 계산했습니다. 현재 편차로는 목표에서 1.2km 벗어날 겁니다. 빗나간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관제탑이 술렁였어요. 한장교가 말했습니다. 4발 중 1발이 실패면 75% 성공률입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건 시험이 아니라 평가 결과가 바로 기록으로 남는 실전입니다. 75%는 낮은 수치예요. 특히 첫 실전에서는요. 작전 참모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위라 소령 3번 폭탄 궤도 이탈 확인. 나머지 폭탄 상태는 1, 2, 4번은 정상입니다. 위라가 대답했죠. 목표를 정확히 향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귀환 준비하십시오. 명중 확인까지 대기하겠습니다. 스톱워치가 2분을 가리켰습니다. 파나가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1번과 2번은 10초 후 명중합니다. 4번은 15초 후예요. 3번은 목표에서 1.3km 떨어진 곳에 떨어질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국경 방향이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너무 멀었으니까요. 10초. 작전 참모가 카운트를 시작했어요. 9, 8, 7. 관제탑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3, 2, 1. 무전기에서 위라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중 확인. 1번 목표 폭발. 2번도. 명중. 관제탑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장교들이 서로 악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어요. 파나도 마찬가지였죠. 4번 명중. 위라가 다시 외쳤습니다. 3발 전부 목표에 명중했습니다. 3번은요? 작전 참모가 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번은 빗나갔습니다. 목표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떨어졌어요. 민간 지역은 아닙니다. 숲지대예요. 작전 참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첫 실전. 4발 중 1발 실패. 성공률 75%. 원인 미상. 파나가 저를 봤습니다. 노턴 씨 3발이 명중했습니다. 성공 아닙니까? 성공이긴 합니다. 제가 대답했죠.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25% 실패율. 이건 무기평가에서 치명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으면 됩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화면을 봤어요. GPS 문제인지 유도장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변수인지. 실전에서는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관제탑 분위기는 여전히 들떠 있었어요. 3발 명중이라는 결과에 모두 만족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와 파나는 달랐습니다. 무전기에서 다시 위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관제탑 목표 지역 확인 결과 보고합니다. 탄약고 3개 중 2개 파괴. 1개 부분 손상. 2차 폭발 진행 중. 2차 폭발이요? 작전 참모가 놀라며 물었죠. 네. 탄약고가 연쇄 폭발하고 있습니다. 화염이 500m 상공까지 치솟고 있어요. 관제탑 창문으로 먼 하늘을 봤습니다. 희미하게 검은 연기가 보였어요. 아주 멀리서였죠. 작전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과는 충분합니다. 첫 번째 편대 귀환 지시. 알겠습니다. 저는 노트를 닫았어요. 파나가 물었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대답했죠. 3발 명중은 좋은 결과예요. 하지만 1발 실패의 원인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연인지 구조적 결함인지 판단할 수 없어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최소 2차, 3차 공격을 봐야 해요. 패턴이 나와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파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F-16 4대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활주로에 착륙했죠. 위라가 조종석에서 내렸어요. 헬멧을 벗은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저는 관제탑을 내려가 경납고로 향했어요. 결과를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공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2차 공격은 6시간 후였습니다. 목표는 350고지 후방 15km 지점에 있는 보급 기지였어요. 위성사진을 보니 트럭 20대와 연료 탱크가 보였죠. 캄보디아군의 핵심 보급로였습니다. 저는 다시 관제탑에 있었어요. 이번엔 2번째 편대였습니다. 편대장은 다른 조종사였죠. 콜사인은 이글2였어요. 이글2 투하 지점 접근 중.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나가 노트북을 확인했어요.
이번엔 풍속이 안정적입니다. 초속 4m. 완벽한 조건이에요. 1차 공격 때 실패한 원인은 찾았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직입니다. 파나가 고개를 저었죠. 3번 폭탄을 회수해서 분석해야 하는데 캄보디아 영토라 어렵습니다. 작전 참모가 끼어들었어요. 이번엔 6발을 투하합니다. 보험을 든 거죠. 6발이면 한두 발 실패해도 문제없다는 계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근본적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때우는 방식이었죠. 이글 2투하. 무전기에서 간결한 보고가 들렸어요. 6발 전부 분리 확인. 활공 개시. 조종사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파나가 화면을 주시했어요. 6개의 점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전부 정상입니다. 궤도 이탈 없어요. 명중까지 3분 10초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죠. 2분. 작전 참모가 말했습니다. 파나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렸어요. 여전히 전부 정상. 편차 제로. 1분. 관제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봤어요. 6개의 점이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30초.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10, 9, 8. 카운트가 시작됐습니다. 3, 2, 1. 무전기가 터졌습니다. 명중. 전부 명중. 파나가 소리쳤어요. 6발 전부입니다. 100% 명중률. 관제탑이 다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작전 참모가 주먹을 쥐었죠. 완벽합니다. 하지만 무전기에서 이글 2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잠깐 이상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작전 참모가 물었죠. 폭발이 예상보다 큽니다. 2차 폭발이 아니라 연쇄 폭발입니다. 화면에 열화상 카메라 영상이 떴어요. 목표 지역이었습니다. 붉은색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6곳에서 동시에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폭발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연료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이글 2가 보고했어요. 트럭들도 불타고 있어요. 화염이 1km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파나가 확대했습니다. 보급 기지가 완전히 불바다였어요.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죠. 이건 작전 참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2차 공격. 6발 전부 명중. 목표 완전 파괴. 연쇄 반응. 캄보디아군 움직임 포착됩니다. 정보장교가 말했어요. 350고지에서 트럭 세대가 출발했습니다. 보급 기지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구조 작업입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보급 기지는 이미 전소됐습니다. 저는 위성사진을 다시 봤어요. 350고지였습니다. 수라쳇 장군이 자랑하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하지만 지금 그 요새의 후방이 불타고 있었어요. 보급로가 끊겼습니다. 파나가 말했죠. 350고지는 이제 고립됐어요. 작전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차 공격 준비하십시오. 목표는 지휘소입니다. 지금입니까? 한 장교가 물었어요. 지금입니다. 적이 혼란스러울 때 연속으로 타격해야 해요. 30분 후 세 번째 편대가 이륙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350고지 북쪽 8km 지점 지휘소였어요. 통신 안테나와 레이더가 있는 곳이었죠. 이글 3 투하 완료.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렸습니다. 4발 전부 분리. 파나가 화면을 봤어요. 전부 정상. 편차 없음. 명중까지 2분 50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1분. 30초. 10, 9, 8. 명중. 이글 3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4발 전부 명중. 지휘소 파괴 확인. 파나가 환호했습니다. 또 100%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3차 공격. 4발 전부 명중. 누적 성공률 상승. 그런데 무전기에서 이글 3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관제탑 특이사항 보고합니다. 말씀하십시오. 350고지에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병력들이 요새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육안으로 50명 이상. 트럭도 3대 나왔습니다. 남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정보장교가 지도를 펼쳤어요. 남쪽은 캄보디아 본토 방향입니다. 철수하는 겁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작전 참모가 말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후방이 무너졌으니 전방도 흔들리는 거였죠. 탄약고 파괴.
보급로 차단. 지휘소 무력화. 9시간 만에 350고지의 후방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거였습니다. 불은 앞이 아니라 뒤에서 났습니다. 파나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1차 공격 4발 중 3발 명중. 2차 공격 6발 전부 명중. 3차 공격 4발 전부 명중. 총 14발 중 13발 명중. 성공률 92.8%. 이건. 제가 말을 멈췄습니다. 뭡니까? 파나가 물었어요.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죠. 이건 공습이 아니라 기준 변경입니다.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브리핑룸에 있었어요. 벽면 스크린에 350고지 위성사진이 떠 있었죠. 72시간 동안 변화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첫째 날 후방 탄약고 3개 파괴. 둘째 날 보급 기지 전소. 셋째 날 지휘소와 통신시설 무력화. 넷째 날 새벽 북쪽 우회로 차단. 한국산 폭탄이 72시간 동안 후방을 계속 두드린 거였어요. 캄보디아군 동향입니다. 정보장교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죠. 350고지 주둔 병력 300명 중 120명이 이탈했습니다. 잔류 병력은 180명으로 추정돼요. 식량 상황은요? 작전 참모가 물었어요. 보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현재 보유량으로는 사흘이 한계예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중심 타격 효과. 전방 병력 40% 감소. 파나가 옆에서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오늘 목표는 여기입니다. 붉은 원이 표시됐죠. 350고지 서쪽 500m 지점이었어요. 진입로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보급 통로예요. 진입로를 막으면? 제가 물었어요. 완전히 고립됩니다. 파나가 대답했죠. 요새가 감옥이 되는 거예요. 작전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겁니다. 오늘 작전 목표는 봉쇄예요. 350고지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입구를 막는 겁니다. 지형이 어떻습니까? 한 장교가 물었어요. 정보장교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좁은 계곡입니다. 폭 30m. 양쪽이 절벽이에요. 여기에 폭탄 4발을 떨어뜨리면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요새를 부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새로 가는 길을 막는 거였죠. 3m 안반을 뚫는 대신 30m 계곡을 메우는 전략이었어요. 출격 시간은? 작전 참모가 물었죠. 1시간 후입니다. 브리핑이 끝났어요. 저는 파나와 함께 관제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파나가 말했어요. 노턴 씨 이제 믿으십니까? 뭐요? 한국 무기를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72시간 동안 34발 투하, 32발 명중, 94.1% 성공률.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죠. 오늘 작전이 가장 어렵습니다. 계곡은 좁아요. 오차 범위가 거의 없죠. 13m 벗어나면 실패예요. 관제탑에 도착했습니다. F-16 4대가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번 편대장은 위라였습니다. 첫날 조종사였죠. 이글 1, 26 준비.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투기들이 차례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 15분이었습니다. 투하까지 20분. 작전 참모가 말했죠. 파나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기상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풍속 초속 6m. 가시거리 15km. 작전 가능 범위입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이글 1 투하 지점 도달. 타겟 확인. 계곡 입구. 거리 68km. 위라의 목소리였어요. 투하 준비. 투하 허가. 투하 완료. 4발 전부 분리. 파나가 화면을 주시했어요. 4개의 점이 나타났습니다. 전부 정상.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 명중까지 2분 55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국경 너머 희미하게 산이 보였어요. 350고지 방향이었죠. 1분. 파나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편차 제로. 완벽해요. 30초. 작전 참모가 숨을 참았습니다. 관제탑 모두가 조용했어요. 10, 9, 8. 명중. 위라의 목소리가 터졌어요. 4발 전부 명중. 산사태 발생. 화면에 열화상 영상이 떴습니다. 계곡 입구였어요. 4곳에서 동시에 폭발이 일어났죠. 그리고 양쪽 절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라가 보고했어요. 바위와 흙이 계곡을 메우고 있어요. 입구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파나가 확대했습니다. 계곡이 보이지 않았어요.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로 가득 찼죠. 통로폭 30m가 완전히 메워졌습니다. 정보장교가 확인했어요. 중장비 없이는 복구 불가능합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4차 공격. 4발 전부 명중. 진입로 봉쇄 성공. 작전 참모가 무전기를 잡았어요. 이글 1 350고지 상황 확인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라가 대답했죠.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요새 입구에 병력이 모여 있습니다. 20명 이상. 계곡 쪽을 보고 있어요. 몇몇은 주저앉아 있습니다. 주저앉았다고요? 네. 충격 상태로 보입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요새 안에 있던 병사들이 탈출구가 막힌 걸 본 거였습니다. 지켜준다고 믿었던 바위산이 이제는 감옥이 된 거죠. 파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켜준다고 믿었던 구조물이 탈출을 막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을 봤습니다. 350고지였어요. 난공불락의 요새. 5개월간 준비한 방어선. 하지만 지금은 고립된 섬이 돼 있었죠. 캄보디아 측 통신을 포착했습니다. 정보장교가 말했어요. 수라쳇 장군이 본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용은요? 식량, 탄약, 그리고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본부 응답이 없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데이터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총 38발 투하, 36발 명중, 성공률 94.7%, 전투기 손실 제로, 조종사 손실 제로. 완벽합니다. 파나가 말했죠. 아직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전쟁이 끝나야 평가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했어요.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방식이 바뀌고 있었어요. 정면 공격이 아니라 후방 타격. 요새 파괴가 아니라 보급 차단. 72km 밖에서 전장을 지배하는 새로운 기준이었죠. 창밖으로 F-16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4대 모두 무사했어요. 9일째였습니다. 저는 태국 국방부 상황실에 있었어요.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죠. 350고지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요새는 조용했어요.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병사 몇 명이 입구 근처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죠. 식량을 배급받는 것 같았어요. 캄보디아군 통신 분석 결과입니다. 정보장교가 보고했어요. 수라쳇 장군이 어젯밤 3번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모두 지원 요청이었죠. 응답은요? 작전 참모가 물었어요.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9일차. 캄보디아 본부 무응답. 350고지 완전 고립. 파나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측 동향입니다. 뉴스 기사들이었어요. 중국어로 돼 있었지만 번역본이 있었죠.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분쟁에 대한 중국 언론 보도가 3일 전부터 중단됐습니다. 중단이요? 제가 물었어요. 네. 처음 이틀간은 캄보디아 지지 기사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3일차부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검색해도 안 나와요. 작전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파나가 화면을 넘겼죠. 중국이 캄보디아에 제공한 무기 목록입니다. 대공포, 방공 시스템, 통신 장비. 총 2억 달러 규모예요. 하지만 9일 만에 전부 무력화됐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한국산 폭탄 48발. 단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추정치를 넣어봤습니다. 약 500만 달러. 2억 달러짜리 방어 체계를 500만 달러로 무너뜨린 거였죠. 비용 대비 효과가 압도적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침묵하는 겁니다. 파나가 대답했죠. 이제 이 전장은 중국 무기의 홍보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떴어요. 350고지 입구였습니다. 병사들이 모여 있었죠. 20명쯤 됐어요. 그들이 흰 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건. 작전 참모가 말을 멈췄어요. 항복 신호입니다. 정보장교가 확인했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9일 만이었어요. 난공불락이라던 요새. 5개월간 준비한 방어선. 300명이 지키던 진지. 모두 무너진 거였습니다. 수라쳇 장군은 어디 있습니까? 작전 참모가 물었어요. 요새 내부로 추정됩니다. 통신은 12시간 전부터 두절됐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9일간의 기록. 투하 폭탄 48발. 명중 45발. 실패 3발. 성공률 93.75%. 전투기 손실 제로. 조종사 손실 제로.
파괴 목표 탄약고 3개, 보급기지 1개, 지휘소 1개, 통신시설 2개, 진입로 1개. 적 병력 손실 120명 이탈, 180명 고립. 작전 기간 9일. 노턴 씨. 차관이 저를 불렀어요.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흰 천을 든 병사들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죠. 숫자로만 보면 성공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93.75% 명중률. 손실 제로. 목표 전부 달성.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략적 효과예요. 전략적 효과요? 기존 공습 교범은 정면 공격이었습니다. 요새를 직접 때리는 거죠. 하지만 이번 작전은 달랐어요. 후방을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보급, 통신, 진입로. 요새는 그대로 뒀지만 요새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게 한국 무기 때문입니까? 사거리 때문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28km였다면 불가능했어요. 전투기가 방공망 안으로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100km 사거리는 게임을 바꿨습니다. 안전거리에서 종심을 타격할 수 있게 된 거죠.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최종 평가는? 저는 노트를 닫았습니다. 국제 무기 도입 평가관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무기는 검증됐습니다. 실전에서요. 파나가 웃었어요. 이제 믿으시는 거군요. 숫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도요. 스크린에서 태국군 헬리콥터가 350고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항복한 병사들을 수용하러 가는 거였죠. 9일간의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정보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공식 성명을 준비 중입니다. 휴전 제안으로 보입니다. 중국 측 반응은요? 여전히 침묵입니다. 대사관도 논평을 거부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방콕 하늘이었습니다. 맑았죠. 9일 전 제가 도착했을 때와 똑같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파나 씨, 제가 말했어요. 네.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기억합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죠. 숫자는 정말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작전 참모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작전이 종료됐습니다. 9일 만입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어요. 장교들이 서로 악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하지 않았어요. 대신 노트를 펼쳤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9일 만에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다. 중국 무기로 5개월 준비한 요새가 한국 무기로 9일 만에 무력화됐다. 이제 이 전장은 중국 무기의 실패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 무기의 검증 사례가 될 것이다. 파나가 옆에서 물었어요. 노턴 씨, 다음은 어디로 가십니까? 제네바로 돌아갑니다. 보고서를 써야 하니까요. 어떤 내용으로 쓰실 겁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대로요. 중국 무기는 더 이상 답이 아니었습니다. 제네바 사무실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120페이지였죠. 제목은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국경 분쟁 무기 성능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마지막 검토를 했어요. 데이터, 그래프, 분석, 결론. 모든 게 정리돼 있었죠. 9일간의 기록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파리 본부 국장이었습니다. 노턴, 보고서 잘 받았네. 인상적이더군. 감사합니다. 자네 결론이 화제야. 한국 무기를 어등급으로 평가했더군. 미국, 유럽 무기와 동급으로요.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알아. 하지만 자네도 알겠지만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네. 여러 나라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저는 창밖을 봤어요. 제네바 호수가 보였습니다. 잔잔했죠. 어떤 나라들입니까? 폴란드, 루마니아, 싱가포르, UAE. 자네 보고서를 읽고 관심을 보이고 있어. 특히 사거리와 명중률에 주목하더군.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중국 측은 어때? 침묵입니다. 공식 논평도 없고 반박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국장이 웃었어요. 당연하지. 2억 달러짜리 방어 체계가 9일 만에 무너졌는데 뭐라고 하겠나? 전화를 끊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86개의 새 메일이 있었어요. 대부분 보고서 관련이었죠. 각국 국방부, 무기제조사, 연구소 모두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클릭했어요. 파나에게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노턴 씨, 안녕하세요. 태국은 추가로 한국산 무기 96발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실전 결과가 결정적이었어요. 공군 조종사들도 이제 완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위라 소령이 안부 전하라고 하더군요. 기회되면 방콕에 다시 오세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데이터가 증명했으니 당연한 결정입니다. 기회되면 꼭 가겠습니다. 다음 메일을 열었어요. NATO 분석관에게서 온 거였습니다. 노턴 씨의 보고서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특히 중심 타격 전략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도 유사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입니다. 추가 데이터를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음 주 브뤼셀에서 만나시죠. 오후 3시쯤 회의가 있었어요. 파리 본부와 화상 회의였습니다. 스크린에 10명의 얼굴이 떠 있었죠. 각국 무기 평가관들이었습니다. 국장이 말했어요. 노턴의 보고서를 다들 읽었을 겁니다. 의견을 들어볼까요? 독일 평가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93.75% 명중률은 인상적이에요. 게다가 손실이 제로라는 게 핵심이죠.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국장이 물었어요. 우리도 긍정적입니다. 특히 사거리가 게임 체인저네요. 100km 사거리면 대부분의 방공망을 우회할 수 있어요. 영국 평가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전 사례가 하나뿐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켰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실전이 매우 포괄적이었어요. 9일간 48발 투하. 다양한 목표물. 다양한 기상 조건. 충분한 샘플입니다. 중국 무기와의 비교는요? 직접 비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해요. 중국이 제공한 2억 달러 방어 체계가 무력화됐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중요한 신호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커피를 리필하고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모니터에 새 이메일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에서 온 거였어요. 노턴 씨의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보고서가 국제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방산 전시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달력을 확인했어요. 가능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뉴스 알림이 떠 있었죠. 캄보디아, 태국과 공식 휴전 합의. 국경 분쟁 9일 만에 종료.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있었어요. 수라쳇 장군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죠. 기사는 짧았습니다. 350고지 주둔 캄보디아군 180명 전원 항복. 9일간의 공습으로 보급체계 완전 붕괴. 중국 정부는 논평 거부.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제네바 거리를 걸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죠. 집에 도착해 서재로 갔어요. 책장에 보고서 사본을 꽂았습니다. 다른 보고서들 옆이었죠. 우크라이나, 중동, 아프리카. 15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을 기록한 거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을 읽었죠. 9일 만에 전쟁의 판을 바꾼 건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닫았습니다. 평가는 끝났어요. 이제 시장이 답할 차례였습니다.